반갑습니다. 스마트 환경 측정 시스템의 교육적 활용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동안에 안내 드릴 내용은 환경교육 교수 학습 자료 숙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업 주제 선정의 취지 및 배경 또는 수업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1번으로 수권에 대한 개념 이해, 2번으로 수권과 인간, 비인간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 3번으로 인간의 영향으로 수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 4번으로 수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번 수권에 대한 개념의 이해는 수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데요. 초등학교 3, 4학년군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수학습 수준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들 과학에서 말하는 수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수준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권과 인간과 비인간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데요. 수권이 과연 인간에게 혹은 인간과 그 생활 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볼 수는 없고 특정 영역에 이제 좀 한정지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 4학년 같은 경우는 물 부족 현상과 관련지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역, 인간의 영향으로 수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주었고요. 인간의 활동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수권을 왜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차 시 수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3영역에서 이제 알아본 그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이 스스로 떠올려보고 또 가능하면 그런 해결 방안을 직접 만들어보고 실천해보는 형태로 활동을 구성하였고요. 전체적인 어떤 활동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 디바이스가 활용되는 지점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활용된다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군 교육과정과의 연계에서 관련되는 단원은 물의 여행이고요. 이 물의 여행 단원에서 각 차시가 어떤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는 본 활동지의 적용에 대해서 표시된 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후로 설명드리는 모든 어떤 그 영역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네, 초등학교 3, 4학년군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은 물의 순환과 이용입니다. 대주제는요, 물은 어떻게 여행할까요? 라는 주제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물의 순환 과정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를 합니다. 얼음 지퍼백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실험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얼음 조각 5개와 투명한 플라스틱 컵, 그리고 지퍼백 전자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음 조각 5개를 플라스틱 컵 안에 담고 지퍼백을 닫고 나서요. 전자저울로 지퍼백의 무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얼음이 모두 액화된 상황에서 지퍼백을 살펴보고 또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무게의 변화는 어떤지 관찰해보는 활동입니다. 무게가 변하지 않으면서 지퍼백 안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서 물이 되고 또 그 물이 증발해서 지퍼백 표면에 맺히는 이런 현상들, 기화와 다시 액화의 현상들을 다시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물은 한 가지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활동 2는 물의 순환을 알아보는 주사위 놀이입니다. 이런 형태로 물이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가 나타내어 있는
요런 이름표를 활용해서 주사위 놀이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우리 주변에서 물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오둠이 이동한 장소, 경로를 이용해서 물이 어떻게 이동하였을지를 추정해 봄으로써 우리가 물이 다양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것을 물의 순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물이 이용되는 것들을 찾아봄으로써 물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물의 분포 알아보기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는 해수가 거의 대부분이고 담수는 얼마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담수 중에서도 많은 형태가 빙하로 존재하고, 우리가 실제로 지표상에서 액체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물은 굉장히 소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담수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이 왜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번 영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활동 2,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활동 2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수권과 인간, 비인간 요소들 관계에 대해서 이해와 관련된 영역이고요. 세계지도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이제 수자원과 관련된 어떤 안내가 붙어있는 세계지도겠죠. 여기에 있는 물 부족 단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활동 2에서 우리 지역에서 물이 부족한 까닭을 경험적으로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물 부족 현상 같은 경우는 해결할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조사 활동을 통해서 이때는 우리가 태블릿 PC나 아니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카드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역 3, 수질 오염 측정하기로 넘어가고요. 수질 오염 측정하기 영역 3은 인간이 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차시에서 우리는 스마트 키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하고요. 이 사례를 확인해서 물이 왜 오염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내용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례 안에는 빨래를 한다던가 음식물 쓰레기가 형성된다던가, 혹은 설거지를 하는 어떤 이런 인간의 활동들이 오수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물을 오염시켰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오염된 물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직접 측정을 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 300g을 담고요. 물질을 순서대로 넣으면서 물의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이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부터 시작해서 깨끗한 물의 색깔과 냄새, 탁도, 수소이온 농도를 먼저 측정을 하고, 활동 후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흙, 합성세제, 주방세제, 샴푸, 음식물, 콜라 요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해가면서 물이 오염되는 과정을 관찰해 본 후에 모든 오염물질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탁도와 pH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환경 측정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수치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비커에 담긴 물의 특징을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 다음에 후각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을 때 이런 특징들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더라도 굉장히 오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활동 후에 오염된 물에서는요. 음, 깨끗한 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천의 물 샘플들을 각각 요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확인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실제로 부산의 하천에 있는 물을 구하기가 힘들다면 교사가 조금 인위적으로 미리 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커에다가 일정 정도 오염된 물을 만드는 것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음, 일반적으로 가정할 때 화학적 오염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나트륨이나 아니면 묽은 염산을 활용해서 오염을 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또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하수로 인한 오염은 보통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화학적 물질들에 의한 오염은 대부분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세제 종류를 활용해서 오염된 비커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음식물, 음식 찌꺼기 등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그 유기물들로 인한 오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유를 아주 조금 활용해서 섞어 주시면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의한 오염, 예를 들어서 뭐 유실토라던가 아니면 뭐 산에서 흘러들어온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재현하실 때에는 흔히들 화단흙이라고 부르는 배상토를 활용해서 물에 섞어주시면 비슷한 정도의 오염을 도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깥에 이렇게 측정을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주변 환경들을 고려하셔서 이런 종류의 오염수들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학생들과 같이 측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주변의 환경과 관련지어서 생각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하천에 동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부산 진구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하천이고요. 실제로 동천의 오염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데 대부분 이제 굉장히 오염된 그 공장 용수 더하기 생활 폐기물들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천의 물을 재현하신다고 한다면 어, 당연하게도 화학 오염과 관련된 어떤 물질들과 그리고 생물학적 오염, 저희가 생활과 관련된 오염 물질들을 섞어서 오염수를 준비하는 게 맞겠죠. 실제 굉장히 깨끗한 도시 마천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오염된 도시 마천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인터넷으로라도 하천의 상태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런 오염수들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하천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사해서 토의해보는 활동으로 해당 영역을 마치게 됩니다. 영역 4는요, 간이정수기 만들기고요. 이 영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실천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권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학습자들의 수준으로는 간이정수기 만들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샘플 간이정수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런 재료들을 미리 제시를 하고 그 재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추정해보는 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다양한 재료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재료들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이유와 예산을 도입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정수 능력이 좋은 정수기라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쌓으면 가장 좋은 정수 능력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들을 한 번에 다 사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꽉꽉 채우는 일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수기의 설계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고 이 정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한 다음 정수기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정수기를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서 색깔과 냄새, 탁도와 pH를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필터 재료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아이들이 두 번째 제작의 리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재료들을 추가하고 또 어떤 재료들을 제외해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완하거나 수정할 점을 알아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앞에와 동일하게 정수기를 다시 제작을 하고요. 제작한 정수기를 다시 테스트해보고 결과를 정리해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종적으로 본인이 만든 정수기 1차 디자인과 2차 디자인 중에서 성능과 효율 그리고 가격까지 고려를 해서 가장 좋았던 디자인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선택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긴 과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 인간과 수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비인간적인 요소들과 수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 인간의 활동으로 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해 보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이 과정들을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에서 정리를 한 활동지입니다. 활동지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5, 6학년군 수권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은 물의 순환과 이용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과학자가 되어서 먼저 수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활동들입니다. 이론적으로 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육지에는 얼마나 되는지, 담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확인한 내용들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우리 주변에서 물이 다양한 곳에 있다는 것을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3, 4학년군에서도 했던 수권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물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수권이라는 게 우리와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물의 순환과 관련돼서 이렇게 제시된 제시문을 읽고 학습자들이 이렇게 물이 자연계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화살표를 통해서 그리고 밑에 있는 칸에 빈칸을 메꿔가면서 물의 형태의 변화과 관련된 내용을 기입해 봄으로써 물이 순환하고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활동 2는 물 오염원과 피해 알아보기이고요. 우리가 5, 6학년군에서 수질 오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나름대로 제한 범위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 제한 범위는 하천의 오염에 대해서 한정을 하였고요. 이 하천의 오염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의 오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물론 물의 오염에 대해서 알아볼 때에는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확인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그 해결책을 구안할 때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은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이제 한계점을 설정했고요. 이게 중등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한계점들이 좀 확장되어서 어떤 다양한 원인의 오염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수질의 등급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수질의 등급 기준을 확인하는 오염 지표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용존산소량, BOD, pH, 그 다음에 부유물, 탁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물의 오염 지표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깨끗한 물이 갖는 지표의 크기들을 확인해 보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기준대로 정의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요. 두 가지 종류의 오염수들을 물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물은 A는 맑은 물이고요. B는 우리가
생활에 의해서 오염이 된 어, 오염수를 제시를 하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이제 우유를 섞은 물을 제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어, 우유 섞은 물은 우유를 섞게 되면 이 물이 우유 입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콜로이드형 탄핵 형태로 변하게 되고요. 얘들은 이제 탁도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색깔도 약간 흰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pH는 큰 변화는 없지만 DO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사라지게 되고, 나름대로 냄새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적절한 생활 하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위험하지도 않고요. 요것들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직접 측정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특징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는 것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오염원, 우유라고 하는 우유 몇 방울이면 되거든요. 우유 몇 방울을 통해서 나도 이게 물이 심각하게 오염된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하천과 관련해서 기사를 읽어보게 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요 신문 기사를 읽어보고 하천 오염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추측해보고, 도시 하천에 물이 오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둠별로 논의를 해보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활동 1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영역 3은 물 오염원과 재난이라고 하는 활동이고요. 우리 주변에 수질 오염이 일어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생활하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하천에 방류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추정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생활하천이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었을 때 일어난 문제점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오염이 일어났을 때 하천 주변에 사람이 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본 다음 하천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정해 봅니다. 추정 작업이 끝나고 나서 유엔에서 제시하는 이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확인해 보고, 생활하수를 줄일 수 있는 혹은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둠별로 정리해 보는 것으로 활동 3을 마치게 됩니다. 활동 4 실천에서는 중수도 설계하기라고 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요 1 활동 소활동 1에서 중수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생활하수로 바로 방류되지 않고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자원들을 간단하게 정수 후에 다시 활용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중수도라고 부르고요. 요 글을 읽고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생활하수 중에서 중수로 재활용 가능한 하수의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들의 종류들을 확인해 보고 중수로 재활용 가능 여부를 표시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 이유를 한번 기입해 보는 것으로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정의 모식도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가정의 모식도를 보고 우리가 배관을 연결해서 중수 시스템을 완성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모든 물은 여기 있는 하수도로 당연히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취수원, 상수도에서는 맑은 물이 배급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요. 입수구와 출수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크대에 상수도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면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연결하게 되겠죠. 그리고 싱크대에서 나온 물을 하수도로 바로 보내서 폐수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화살표를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세면대에서 물을 사용할 때 상수도에서 공급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거고요. 세면대에서 활용한 물을 중수도로 보내겠다고 한다면 이런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수도에서 물을 배급해서 변기에 사용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이런 관들을 표시함으로써 가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하수들의 종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고, 그리고 어떤 물들 앞에 활동 2에서 이렇게 정한 중수로 사용 가능한 물들을 여기서
중수도로 보내주고 중수도에서 중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들을 다시 입수구로 보내서 우리가 사용되는 물의 총량과 배출되는 하수의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초등학교 3, 4, 5, 6학년 수권과 관련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의 예시를 안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